안녕하세요. 리나의 책 한 모금입니다. 오늘은 소설 배덕자를 가지고 왔어요.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 자유가 항상 행복을 가지고 오진 않습니다. 소설 배덕자는 자유를 꿈꾸는 한 남자의 이야기이자 그가 느낀 배덕감, 즉 도덕을 배신했다는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이 책은 앙드레 지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지드는 20년에 걸쳐서 자신의 내면의 변화를 3개의 소설에 담았어요. 그 소설이 이 책, 좁은 문, 전원교향곡, 그리고 배덕자입니다. 오늘은 그 여정의 시작, 배덕자부터 함께 해보시죠. 주인공 미셸은 인정받는 젊은 학자입니다. 그는 사랑보다는 안정적인 결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앙심이 깊고 성실한 여자, 마르슬린과 결혼하죠. 하지만 결혼 직후 미셸은 결핵에 걸려 죽을 지경에 이르러요. 그를 살린 건 마르슬린의 끝없는 보살핌이었죠. 시간이 흘러 건강을 되찾은 미셸은 세상을 전과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연의 숨결과 사람들의 움직임 속에서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강한 생명력을 느꼈어요. 특히 젊고 건강한 남자들의 밝은 웃음과 활기찬 몸짓은 그에게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일깨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잊고 있었던 살아있음의 감각이었죠. 그때부터 미셸은 아내의 눈길에서, 도덕의 틀에서, 신앙이 말하는 올바름에서 조금씩 멀어집니다. 하지만 마음속 목소리는 그를 비판했어요. 그는 그 소리를 거스를 수 없어서 아내에게 충실한 척했죠. 하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고 맙니다. 마르슬린이 아닌 밖의 활기와 젊음에 대한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데 충실하는 거죠. 마르슬린이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 안정과 행복을 느꼈지만 그것과 또 다른 사랑을 자기 안에 색칠하고 있었던 거죠. 마르슬린은 임신하지만 미셸은 그녀의 곁을 지키기보다 밖의 활기와 젊음에 더 끌려요. 그래서 점점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마르슬린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몰라. 그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살고 있어.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그를 사랑으로 지켜준 마르슬린도 아닌, 그를 유명하게 만들어준 연구도 아닌, 그의 부를 지켜주는 재산도 아닌 그의 모든 감각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런 그를 보며 자신의 집을 돌보던 샤를이 충고하죠. 나리께서는 사람에겐 자기가 소유한 것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작년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나리는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의무들을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장난은 그만두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유할 자격이 없는 거죠. 하지만 미셸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결국 마르슬린은 홀로 집안을 지키려 무리를 하다가 유산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약해진 그녀의 몸에 몇 년 전 미셸이 앓았던 병, 결핵이 찾아와요. 아마 미셸이 심어놓은 병의 씨앗이었겠죠. 미셸은 그녀를 위해 여행을 제안합니다. 더 따뜻한 곳으로 가면 낫게 될 거야. 하지만 그건 그가 결핵을 앓던 시절 다시 살아났던 기억을 떠올리며 계획한 거였어요. 지난 시간을 되짚는 자신을 위한 여정이었죠. 미셸은 그곳을 다시 찾아
그 시절 만난 사람들과 다시 마주하며 그들의 젊음과 생명력에 또다시 눈이 멀고 말았어요. 그렇게 위독한 마르셀린을 잠시 잊어버리는 순간까지 생겨납니다. 마르셀린은 무료한 여행 일정에 점점 약해졌고 결국 조용히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미셸이 아팠을 때 미셸을 위한 기도로 놓지 않았던 묵주를 자신의 손에서 놓아버리며 말이죠. 그녀가 죽고 나서 그는 더 혼란스럽습니다. 자신을 끌어당기는 욕망, 그리고 마음속에서 크게 부르짖는 비난의 목소리를 그는 친구들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말하죠. 나는 이 용도 없는 자유 때문에 괴로워. 그것은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지친 게 아니라 나의 권리를 뛰어넘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에게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지. 제발 나를 여기서 데리고 나가주게. 미셸은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뉘우칠 수 없는 인간으로 남아요. 자유를 추구했지만 자유에 압도당하고 사랑을 잃었지만 슬픔보다 혼란이 컸던 사람. 그가 괴로워한 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 참회가 아니라 방황 속의 자각으로 남습니다. 지드 역시 결핵을 알아요. 결혼 전이었죠. 의사의 권유로 떠난 여행지 알제리의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그는 천천히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회복의 그 순간 그는 이상한 감정을 느껴요. 세상의 모든 감각이 새로워지고 젊은 육체들의 생명력, 그 속에서 자신이 진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결혼 후 알제리를 다시 찾은 그는 젊고 건강한 남자들과 만남을 이어가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억눌려 있던 자신의 욕망을 자각하죠. 동성애였어요. 그는 아내의 헌신에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다른 생명력에 이끌리고 그리고 또 도덕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해서 괴로워합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소설 배덕자를 썼어요. 배덕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왜 도덕의 울타리를 벗어날 때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지는 걸까? 진짜 자유는 도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감당하는 용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배덕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자유일지도요. 오늘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